지금부터 휘문중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휘문중 내신 담당 장정원입니다. 오늘 제가 휘문중학교 내신에 대해서 어떤 유형이 나오고 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저희 다원 영어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제가 휘문중 영어 특징을 한 5가지로 추려봤습니다. 휘문중 같은 경우는 인근 학교들과 좀 다르게 영어 교사가 A, B, C 또는 A, B로 나뉘어져 있어서 모든 반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어민 교사도 계셨는데 이번 해부터는 안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A, B, C 교사 또는 A, B 교사가 각 단원을 독자적으로 수업합니다. 그래서 각 수업의 단원별 특징이 다르고요. 어떤 선생님이 어떤 단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험 문제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캐치를 하고 A, B, C 모두 균일하게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두 번째, 학습지가 아니라 PPT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학습지라는 건 보통 뭐 단어라든지 아니면 문법 개념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대화문 빈칸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지문 같은 걸 말하는데요. 물론 작년부터 이제 추가 지문이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PPT, 학교 온라인 수업이든 대면 수업이든 PPT를 띄워놓고 수업을 하는데 그 PPT 안에 있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있는 아주 세세한 사항까지 모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단어, 수거, 유의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휘문 같은 경우는 단어량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본문 같은 경우도 단어나 수거가 바뀌는데 그 바뀔 때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알려주셨던 여러 가지 목록이 있어요. 그거를 모두 암기를 하셔야만이 문제를 잘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객관식 5 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관계대명사라든지 뭐 접속사라든지 하나의 쓰임을 가지고 시험에 낸다면 휘문 같은 경우는 객관식 하나에 5개의 선택지가 다 다른 문법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문법이 뭐 교과서 1과의 문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대화문에 있었던 어떤 단어를 가지고 어법적으로 들어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문제 맞출 때 한 문제에서 한 문법이라도 모른다면 틀릴 수 있는 거죠.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화문 자세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화문 같은 경우도 범주가 굉장히 넓은데요. 저희 뭐 교재 맨 앞쪽에 교과서 1과 뭐부터 해갖고 본문 시작하기 전에 앞뒤로 대화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대화문 외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시험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아주 꼼꼼하게 잘 들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 2021년 휘문중 영어 합승량이 어땠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중2학년, 오른쪽은 중3입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부터 2학기 기말까지 쫙 나열을 해놨는데요. 교과서 범위가 이제 중2 같은 경우는 3과가 들어갑니다. 인근 학교에 비해서 좀 많은 양이고요. 1학기 기말 같은 경우에는 2과가 들어갔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추가 지문이 3개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 추가 지문 3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단어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2학기 중간을 갔더니 다시 3과 시험을 받고 마지막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2과를 봤는데 너무나 충격적이게 추가 지문 1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추가 지문을 한 선생님이 하신 건 아니고 9개는 한 선생님이 또 3개는 다 한 선생님이 하셨어요. 근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고 뭐 증강 형식 뭐 그런 주제도 있었고 딜레마에 대한 주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습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어민 프린트 같은 경우는 중2, 중3 다 존재를 했는데요. 글쎄요, 올해는 원어민 선생님이 안 오시기 때문에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영영풀인데요. 휘문은 인근 학교들과 달리 영영풀이 프린트를 따로 학습지로 주지 않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에 따라서 특정한 부분은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영풀이가 아까 말씀드린 PPT 안에 단어를 설명하면서 그 단어에 대한 영영풀이가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 하나로 취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 수업 때 그 영영풀이 제가 취합을 해서 외우게끔 시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 같은 경우는 미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학기 기말에 60개 정도가 시험 범위였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영영풀이만 60개였고
추가 지문 3개에 따른 단어가 제가 개수를 세보니까 약 70여 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꽤 어려웠는데 명령풀이 외에도 단어까지 같이 외워줘야만 좋은 점수가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2학기 중간이 되니까 90개가 됐고요. 마지막 시험에는 워낙 추가 지문이 많아서 그런지 55개가 나왔습니다. 중3 보여드릴게요. 중3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적으로 교과서 2과씩 범위가 들어가는데 조금 특이한 점은 2학기 기말 마지막 시험이 원래 4과가 들어가거든요. 3-4과가 들어가는데 2과로 줄여서 학생들이 많이 편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중3 같은 경우는 1학기 때가 피크였고 2학기 기말 때는 좀 수월하게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3 같은 경우는 추가 지문은 없지만 어쨌든 본문 자체의 수준이 2학년보다 훨씬 길고 암기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문법도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문은 따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물론 원어민 트리트가 들어갔었고 영영풀이 개수를 보시면 1학기 중간 32개, 1학기 기말 46개, 2학기 기말 30개로 중2에 비해서는 좀 적은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희문중 작년 난이도인데요. 이거는 제 임의대로 만들어 본 어떤 난이도예요. 그래서 지금 중2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중2는 지금 이 아래 그래프가 난이도입니다. 1학기 때는 나름 쉽게 나왔습니다. 쉽게 나왔는데 위에 학습량을 보시면 학습량은 굉장히 많아요. 학습량은 많은데 시험 자체 난이도는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학기 첫 시험을 보고 나서는 어떤지 잘 몰랐다가 1학기 기말 때 시험을 봐보고서 이게 공부한 것만큼 시험이 다 나오지는 않았구나 라고 본인들이 깨달았고 1학기 기말 때는 시험을 못 보면은 굉장히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깨닫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2학기가 되니까 난이도가 급상승을 하죠. 학습량은 항상 많지만 급상승을 하면서 2학기 기말에 정점을 찍게 됩니다. 정점을 찍었다 함은 희문의 기본 틀이 물론 쉽지 않은 시험이에요. 쉽지 않은 시험인데 강사인 제가 봤어도 영어 문법적 선행이 안 돼 있거나 영어 문법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라면은 충분히 틀렸을 것 같은 문제가 2-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다 맞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 같고 잘하는 친구들도 완벽하게 공부했다는 가정하에 2개 정도는 틀릴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중3을 보겠습니다. 중3 같은 경우는 지금 난이도가 5, 3, 1로 쭉 내려가고 있어요. 작년을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중3 1학기 중간고사가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영어 평균이 69점에서 70점 정도 굉장히 낮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팬데믹 때 이제 학교 시험 범위는 많았지만 공부가 굉장히 좀 해이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EBS도 듣고 하면서 조금 해이해서 시험도 쉬웠는데 이제 3학년 되면서 학교에서 약간 분위기를 바꾸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못 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1학기 기말 때는 어쨌든 시험 난이도가 조금 떨어졌어요. 좀 떨어지면서 아이들에게 조금 숨틀 기회를 주었고요. 근데 학습량은 많습니다. 학습량 저희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중3들 같은 경우는 맷집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 때는 아주 수월하게 갔고요. 난이도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마지막 시험 쉬웠고 범위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1년 희문 2학년 출제 경향을 보여드릴게요. 시험 범위가 많습니다. 중2학년 치고는 교과서 평균 3단원이니까 굉장히 많고요. 추가 독해 지문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어도 어렵고 내용 자체도 어려운 그런 지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독해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법상 틀린 것도 골라야 되고 학교에서 찝어준 것도 설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추가된 내용들이 많아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희문 3학년 같은 경우는 독특한 유형들이 출제됐습니다. 색깔에 대한 이디엄스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 그 제목에 1단원, 2단원 중에 제목에 green thumbs라는 어떤 제목이 있었어요. 원예를 잘하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green이라는 색깔 때문에 학교에서 약간 추가적으로 그런 속담을 약간 그런 어떤 이디엄들을 추가로 이제 수업 시간에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작년 1학기 같은 경우에 온라인 수업이 100%다 보니까 아이들이 설명도 제대로 듣지 않고 수업 시간에 회의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지 이게 시험 범위인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자성어랑 영어 속담을 연결시켜서 시험 문제 출제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예상 한 8문장 정도를 외웠어요. 근데 다행히 객관식에서 이제 보기로 나왔는데요. 이 모든 것이 되게 중요한 게 익숙한 것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더라도 내가 익숙한 것을 보고 고를 수 있다면 그거는 공부가 제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문법 심화였는데요. 슈드의 특별용법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도 나왔고, 근데 슈드 같은 경우는 심지어 본문이 아니었어요. 정말 구석에 있는 작은 대화문에 나오는 슈드를 가지고 이런 특별용법이 나왔고, 완료 동명사는 이제 그 준동사 시제인데요. 완료 동명사에다가 동의어가 변형되는 문제까지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간단하게 회문중 기출을 보여드릴 텐데요. 기출 같은 경우는 그냥 어차피 학교 사이트에 다 올라오잖아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2 서술형 유형입니다. 작년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거고요. 제가 물론 난이도가 쉽다고 했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접속사랑 전치사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전환해서 그 문장을 바꿀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였고, 사실 이것도 PPT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본 친구들은 당연히 맞았을 겁니다. 두 번째, 중2 서술형 유형에서 이 문제는 참 글쎄요, 얘기할 게 참 많은 문제 같아요. 2학기 기말고사 때 출제된 문장인데요. 사실은 2학년 범위에 분사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의 쓰임이 있고요. 근데 분사 구문 같은 경우는 사실 중3 범위예요. 지금 희문중은. 근데 분사 구문을 이제 선생님께서 간략하게 PPT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었고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면 되는 정도의 PPT를 주셔서 저도 그렇게 오버하지 않고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서 그 추가 지문에서 when you cook 이라는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얘를 빈칸 2개를 주고 바꿔라 라고 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고 ing로 바꾸면 되는데 2칸이 되니까 혼선이 온 거죠. 그래서 주어를 쓴 친구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문맥상으로 y를 쓴 친구도 있는데 이게 뭐였냐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문법을 많이 조금 한 학년 정도 꾸준하게 선행을 했던 친구들이나 내용을 좀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을 텐데 그냥 주어진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하던 친구들도 이 문제를 봤을 땐 좀 당황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화문 표현 암기인데요. 이제 다 보시면 칭찬 표현으로 나오는 게 밑에 보시면 되게 많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PPT에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저희가 다 외웁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잖아요. 적당히 보고 어느 정도 답을 골라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의어가 열 몇 개예요, 거의. 이걸 다 외웁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대화문 유의어 변형이 됐는데 지금 indifferent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not interested라는 단어였는데 indifferent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약한 친구들은 희문 시험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2 어법성 판단인데요. 이 문제도 2학기 기말고사 난이도가 높았을 때 유형이었어요. 사실 친구들이 5번에 SEAT, SEAT이란 단어를 몰라서 그러니까 틀린 친구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1번, 그러니까 맞는 선택지인데 1번이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이 완료 부정사에 대해서, 부정사의 시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왠지 익숙하지 않은 1번을 답으로 고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5번이었고 5번의 현재 분사 SIT, 안다로 바꿔주면 되는 건데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1번을 골랐어요. 그래서 희문 같은 경우는 3,800제 3학년 정도의 드릴을 많이 풀어보시고 준동사의 시제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3 동의어 완료동명사 같이 결합된 서술형을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이 문제는 2020년과 2021년 양해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괜찮았던 게 그냥 대절을 전치사 구로 바꿔주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요. 쉽게 넘어갔는데 보통 출제됐던 걸 똑같이 또 내진 않거든요. 같은 내용에서 변형을 했는데 이번 거는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be proud of라는 수거를 take part in으로 바꿨을 뿐더러
거기다가 뒤에 동명사의 시제를 넣었거든요. 동명사 ing가 있고 having pp가 있는데 having pp를 시험에 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게 이제 드릴 많이 해보고 수업 시간 여러 번 설명해주고 했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간 친구들,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넘어간 친구들은 답을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법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여러 번 설명하고 수업 시간에 모르겠다 하면 반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3 어법 문제였는데요. 대화문 내에 서제스트의 특별 용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should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문법, 그러니까 조동사 파트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께서 강조를 하셨고 저희는 이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번 반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유형인데 아까 말씀드린 색깔 관련 이디엄이 나왔던 건데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게 뭐냐 하고 통째로 문제를 날린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 수업을 좀 열심히 들으셔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휘문 영어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드릴 건데 휘문은요 인근 학교보다 무조건 학교 수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 ABC 선생님께서 다들 각자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수업을 놓치면 그걸 놓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근히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강조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어머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유도 학생들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아는 거지 제가 들은 수업 아니거든요. 그쵸? 학교 수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정말 필기도 열심히 하고 설명하는 것들에서 뭘 계속 강조하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휘문 내신 how to 이렇게 도표를 해봤는데 1번 PPT, 2번 학습지, 3번 필기예요. 물론 PPT를 모든 선생님들이 다 중요하게 쓰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수업 시간 말씀하신 거 필기해서 내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학습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 독해 프린트라든지 아니면은 문법에 대한 간략한 프린트들 설명하시는 분이 있고 PPT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PPT에 정말 엄청난 양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조교시켜서 타이핑해서 문제를 다시 만드는데 그냥 거의 밤을 셉니다. 거의 밤을 새고 정말 힘들게 준비를 하는데요. 영영풀이도 다 따로 나오고 있고 각종 단어, 그 다음에 교과서 관련 문법 외에 추가적인 문법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도 중학교 2학년 범위의 분사였는데 중3의 분사구문도 추가가 됐었고 도치구문이라든지 아니면 접속사 전치사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영풀이는 표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습지인데요. 학습지가 이제 아무래도 중2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지문이 많이 나왔잖아요. 추가 지문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구문 분석을 되게 차근차근 해주십니다. 이 문장은 어떤 구조고 몇 형식이고 그래서 뭐가 와야 돼 라고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런 부분을 변형해서 문제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 관련해서 간단한 학습지가 배부될 때가 있습니다. 뭐 한 장, 두 장 정도 되는 간단한 프린트인데 그래도 거기 안에서도 예문이 출제됩니다. 세 번째 필기인데요. 필기는 수행평가에 들어갑니다. 근데 필기를 보실 때 물론 내용이 많은 것도 중요해요. 근데 선생님이 원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이걸 강조했는데 이 내용이 없다. 그러면 분명히 많이 썼는데 B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포스트잇에 깔끔하게 필기를 해서 붙이되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그런 말씀들을 꼭 넣어서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다섯 번째로 이제 제 내신 휘문 대비 어떻게 하나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실력별 1대1 솔루션, 2번 철저한 분석과 준비, 세 번째 휘문 최적화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1대1 맞춤을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첫날부터 아이들을 파악합니다. 저희가 간단하게는 본문 한번 해석만 시켜봐도 이 친구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술술 해석합니다. 술술 해석하고 웬만큼 기본기가 있는 친구들은 막히지 않고 해석을 하는데요. 간혹 드물긴 하지만
본문조차도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사실 본문 암기 이런 거 하기 힘들거든요. 저희가 본문을 통째로 암기해서 쓰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는 다른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빠르게 파악해서 각각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저희 내신반들은 성적 보고 뽑지 않잖아요. 저희 전교 1등부터 정말 못하는 친구들까지 다 봤습니다, 저는. 근데 이걸 할 때 어떤 한 사람한테만 포커스를 맞추면 결국 수업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어느 정도 최상위권 위주로 하되 안 되는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솔루션을 줘갖고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난이도 아이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과제량도 조절할 수 있고요. 암기량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각각에 맞춰서 맞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개별 Q&A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질문을 열심히 받아줍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아는 분이나 아니면 저에 대해서 들었던 어머님들이라면 아마 들으셨을 수 있어요. 제가 거의 뭐 새벽 2시, 3시 일반적으로 질문 받아주고 있고요. 시험 전날에는 거의 엄청나게 밤을 거의 새면서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냐요? 물어보실 수 있지만 아이들이 정말 질문을 많이 합니다. 휘문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학교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랑 굉장히 연락을 많이 하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바로바로 카톡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아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물론 수업 시간 전후라든지 확인 테스트 전후에 당연히 질문을 받아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중학교 2학년들은 아직까지 기본적인 틀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으면서 이 친구가 어디가 어떻게 안 되고 있는지를 빠르게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아이들 실력에 대해서 파악하고 성적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두 번째, 철저한 분석입니다. 혹시 휘문 중 다른 내신들도 들어보셨겠고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정말 자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빠짐없이 집요하게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건 제 능력도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좋은 학생들을 만났다는 어떤 반증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성실한 친구들이 많았고 저를 믿고 따라오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그 덕에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하게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킬 수 있었고 복습도 하는데 저는요 추가 자료를 계속 주지 않습니다. 같은 자료를 가지고 반복해서 보면서 틀린 것을 계속 보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대신에 그 한 번 자료가 되게 좋죠. 그래서 각 교사별 특징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께서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출제하실 때 그게 정확히 녹아납니다. 그래서 각 교사별 특징을 완벽하게 알고 있고 이분한테는 어떻게 하고 이분한테는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정확히 제시해주고 있고요. 학생들과 당연히 원만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강조된 부분들 제가 다 체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전 보강 파이널 수업인데요. 파이널 수업 적중률이 진짜 높습니다. 제가 말하는 적중률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돼요. 뭐 선택지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보기로 나올 수도 있고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부해본 친구들은 알잖아요. 어디서 나오는지를 선생님 찍어주신 게 정말 많이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희가 아무래도 소통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서 직보 때 온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소름 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노하우, 휘문 맞춤 자료입니다. 저희 이제 한 3, 4주차, 빠르면 3주차인데 3주차에는 되게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좀 그러니까 좀 덜 끝났다고 해도 100점짜리, 100점 핸드아웃이 있어요. 100점 프린트라고 하면 애들이 알아요. 100점 프린트인데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중학교 2학년 추가점 12개씩 나오고 이럴 때 저도 그래요. 그냥 본문 암기시키듯이 그냥 암기해라. 암기하면 잘 본다. 라고 던져주면은 저도 편하죠, 사실은. 그냥 해서 그냥 한글만 주면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정말 과부합니다. 본문 자체도 양이 많고 대화문도 많은데 이 모든 추가 질문을 외우라고 하는 건 너무 잔인하죠. 그래서 힘든 암기를 그나마 덜 힘들고 덜 지루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 나름대로 되게 노력을 해서 그 프린트를 주는데 친구들이 그래서 제 노력을 알아주고 참 열심히들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대비를 4주차까지 완료를 하고요. 만약에 추가 질문이 나중에 나올 때는 조금 시간을 빼서라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보는 사실 필수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 직보 날까지 공부한 게 미뤄지면 안 되고 무조건 4회차까지 수업 공부한 모든 내용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영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흩어져 있는 영영풀이 깔끔하게 정리해서 드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70개를 물론 다 보지만
예상 단어가 나오거든요. 예상 단어도 제가 다 취합을 해서 이 부분이 나올 수 있고 여기가 바뀔 수 있다. 아이들한테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찍어줍니다. 그래서 저랑 수업하는 친구들이 확인 테스트 시간도 잘 지키는 편이고 정말 저한테 소통을 잘해주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제 휘문반 시간인데요. 중학교 2학년 반은 금토반이 지금 2반이 열립니다. 2반은 교차 수강 가능하고 만약에 빠질 일 있으면 무조건 교차 수업이라도 들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게 4번밖에 안 되는 수업이거든요. 4번 안에 저희가 완벽하게 그 그릇을 채우려면은 수업에 빠지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확인 테스트도 당일 보거나 아니면 다른 날 와서 보는데 정해진 시간에 제대로 보셔야지 이게 수업이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확인 테스트 시간 바꾸는 거, 안 오는 거 굉장히 싫어해서 학생들은 만약에 사정이 생길 경우에 저한테 사전에 연락을 주거나 학원으로 연락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습관이라서 관리를 잘하고 학습 자기 스타일을 잡아가는 게 관건이라 보겠죠. 중3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같은 시간 진행될 거고요. 저희가 확인 테스트는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인데 저희가 꼭 다른 날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당일날 전후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중3 같은 경우는 2시간 전에 와서 5시간을 하거나 아니면 수업이 끝나고 1시간, 2시간 남아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다른 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능력에 맞게 관리를 하시면 되고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지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휘문반 시간 이렇게 되고 있고요. 네, 제가 어느 정도 전달을 드린 것 같은데요. 또 학원에 오셔서 데스크랑 또 상담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또 수업을 듣게 되면은 제가 또 상담하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상담보다도 학생이 이제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엄마한테 이제 가서 엄마 장정원 쌤 이렇게 해주셔 라는 말을 들으실 겁니다. 저 그거 확신할 수 있거든요. 학생들은 노력하는 강사를 알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항상 말을 하는데 나보다 열심히 안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해주고 있고 너네가 지금 시험 보는 학생으로서 이것보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건 자격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른 성적과 정말 다른 목표치를 가진 많은 학생들이 무조건 A 맞고 무조건 100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량을 확보해서 시험에 자신감 갖고 영어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설명을 들어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저랑 또 기회가 된다면 같이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